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레몬 드리즐 케이크 만들어 볼 건데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게 꽤 있죠. 이렇게 버터와 설탕을 섞을 거니까 미리 담아놨고요. 어떤 거는 미리 담아놓으면 안 되는 재료가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다 이제 담아서 한 1, 20분 지나도 큰 문제가 없는 재료만 미리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계란하고 바닐라 에센스도 미리 해놔도 문제가 없으니까 해놨고요. 버터밀크는 우유, 실온인 우유에다가 레몬즙을 섞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루는 다 섞어서 채를 쳐놨어요. 다 준비가 돼 있고, 오늘 레몬 드리즐 케이크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반죽이나 시럽이나 아이싱이나 여러 가지가 레몬즙이랑 슈가 파우더가 여러 군데 들어가요. 그럴 때는 따로따로 계량하지 마시고 아예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여기 분량이나 시럽에 30g이 필요하다 따르고 이렇게 미리 해 놓으시면 훨씬 더 덜 번거롭게 작업을 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 두시고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는 공정 자체는 그냥 버터와 설탕을 섞은 거에 여기 액체류 3가지 다 섞은 거를 섞고, 그 다음에 가루랑 번갈아 섞고 이러는데, 그렇게 번갈아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섞인다고 해요. 그래서 다 넣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터와 설탕을 섞는데 거품기 하실 때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거품기 안에서 그대로 있고 이게 더 이상 섞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처럼 버터에 비해서 설탕 이게 비율이 클 때는 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품기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똑똑똑똑 빼주시면서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혹시 이렇게 빼주는 게 한계가 있다 싶으시면 그때 스패츌라로 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질감이 매끈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다른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 하는데, 매번 영상을 다시 체크할 때마다 또 고칠 점이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영상 35개를 다 올리는데 부디 후반부 영상으로 갈수록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단점들이 다 고쳐지길 오늘은 바라면서 조금 더 을 덜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됐고요. 베이킹이나 요리 영상은 재료도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됐는데 한 번 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섞였으니까 스패츌라로 한번 부겠습니다. 스패츌라로 분다는 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됐고 떡진 것처럼 됐죠. 아랫부분에도 날 설탕이 보이지 않고, 오븐은 지금 예열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는 스패츌라 저기 쓰던 거로 하기가 그러니까 오븐이 예열이 됐다 그러니까 바로 소리가 나네요. 작은 거품기를 썼는데 여기에다가 버터밀크, 미국에는 시판 버터밀크가 보면 요플레랑 우유의 중간 점성 정도거든요. 그게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제 책에서는 한국의 버터밀크가 팔지 않는 실정을 감안을 해서 다 이렇게 썼고요. 오늘 레시피 보시면 단순한 레몬 케이크보다 레몬 드리즐 케이크, 그래서 뭔가 좀 더 특별함을 주려고 했어요. 반죽에도 레몬즙이 이만큼이나 들어가고, 또 이거 저기 아이싱에 들어가고 시럽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하는데, 레몬즙을 막 레이지 레몬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말고 생레몬을 싸서 써주세요. 짜서 써주시면 확실히 맛이 고급진 맛이 있는데, 그런 레몬즙을 짜서 파는 거는 아무리 100%라고 해도 부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재료 써주시고요. 우유도 저지방, 무지방 이런 거 말고 일반으로 써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3개 섞을 재료가 성질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종종 레시피 보실 때 2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그래야 분리도 덜 되고 안정적으로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3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섞은 이런 재료를 3번 매번 섞으실 때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 다 이 버터와 설탕 반죽이 이걸 흡수를 했는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회차에 가루를 넣을 거고요. 볼이 아랫부분이 둥글다 보니까 가장자리랑 아랫부분 이렇게 확실히 훑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루가 들어가죠. 가루류에는 중력분, 소금, 베이킹 파우더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거품기를 하실 때 무조건 많이 저어라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과하게 저을수록 반죽 속에 또 기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점이 있으니까 항상 거품기의 목적 자체가 골고루 섞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섞였으면 멈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루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다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거 시작하시기 전에 오븐 당연히 예열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별로 완성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오븐 예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유산지 틀에 맞게 깔아두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옆에 틀을 뒀습니다. 이제 이렇게 묽은 반죽에는 아무래도 가루가 좀 들어가야겠죠. 여기에도 레몬 케이크는 하얗게 먹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쓰지 말아주세요. 막 통밀가루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다 됐고 분리되지 않는 한 형태가 됐고 마지막 회차 가루가 들어갔습니다. 이 레몬즙이 많이 사용되니까 혹시 레몬씨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레몬에 따라서 어떤 거는 씨가 되게 많고 어떤 거는 별로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이제 반죽을 틀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도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스패츌라로 긁어서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지금 상태에서 부으면 이거 수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그때 밥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반죽 자체가 묽으니까 반죽을 조금만 떼가지고 이것도 제가 여기 하는 미국 할머니가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풀처럼 하면 이게 붙죠.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놔야 결과물이 좋지 굳이 저희가 막 쉬운 거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무래도 밥풀이 없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한 상태에서 반죽을 붓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작업하기가 좋아졌죠. 레몬즙이 반죽에만 60g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니까 레몬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레몬 제스트라고 여기 갈아서 넣는 게 있는데 그걸 아까 저는 레몬즙에다가 섞었거든요. 그래서 레몬 제스트 하는 거를 영상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조금 다듬어 놓고 보여드릴게요. 레몬 제스트가 껍질을 들어간 건데 저희 같으면 뭐 오렌지 필 이런 게 또 팔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시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바로 갈아서 쓰시는 게 훨씬 신선하고 낫더라고요. 이렇게 탕탕 쳐주시고 혹시 치는 게 이제 부족하다 싶으시면 저희 집에 있는 뭐 나무 끝이나 아니면 젓가락이나 빨대나 이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훑어서 좀 편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븐 안에 넣겠습니다. 굽는 중에 한번 이렇게 해서 구우시다가 45분을 구우면 한 25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팬을 돌려서 해주시면 골고루 익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스트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제스트용으로 파는데
이걸로는 뭐 치즈나 여러 가지로 다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굵은 소금으로, 이게 소금으로 씻기 전에는 레몬 여기 막 이렇게 미끌미끌한 그런 게 비눗물 같은 느낌으로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소금으로 빡빡빡빡 씻어서. 지금은 그냥 이제 미끄러운 느낌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말린 뒤에 저는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만 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그러죠. 레몬 여기 안에 금방 긁으면 깊게 긁으면 흰색이 나오거든요. 이게 흰색이 너무 하면 쓴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겉부분에 노란색만 긁는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가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책에는 5g이라고 적어놨는데 5g이 레몬 큰 거 전체적으로 한 개 다 하거나 아니면 작은 거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손 다치지 않게 이렇게 긁어주시면 지금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 반죽에는 같이 들어가서 지금 따로 레몬 제스트 가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레몬 시럽을 만들 거고요. 케이크 구워지는 동안 이런 걸 해놓으면 이따가 혼란이 적죠. 0점으로 해놓은 뒤에 10g을 넣고 이렇게 됐고, 이거를 채른 친 뒤에 그 다음에 레몬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뭉침이 있어서 채를 꼭 쳐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레몬즙 30g이니까 0점 하고, 이런 거 하실 때도 갑자기 확 부었다가 혹시 실수하실 수가 있으니까 숟갈로 이렇게 하셔서 조금씩 하는 게, 이런 습관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실수도 줄일 수도 있고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30g. 다 됐습니다. 이거는 옆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섞어 두시고, 여기에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싱을 만들어서 한 켠에 둘게요.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만든 시럽을 골고루 발라주시는데요. 아래에 떨어지는 게 싫으신 분은 유산지나 종이 같은 거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야 레몬에 이게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제 레시피 보신 분들은 뭐 버터나 이런 거를 빵에 식기 전에 바르는 걸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식히만 위해서 완전히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완전히 식은 뒤에 아이싱을 할 거고요. 아이싱이 여기서 너무 묽을 경우에는 줄줄 흘러버리니까 일부러 조금 빡빡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케이크 위에 이제 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스패츌라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요리붓, 특히 그냥 붓보다 실리콘 붓으로 하시는 게 가장자리까지 깔끔하게 데코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여기 완전 옆쪽까지 다 덮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데코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책에는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요. 위에 완전히 하고 식기 전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죽에 들어가는 레몬 제스트를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국 여기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칼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옆에 흐르는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두껍게 해서 흰색을 살렸지만, 두껍게보다는 또 지금 이렇게 브러쉬 자국이 나는 것 같지만 마르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그게 되거든요. 이제 점점 여기 본반죽에 스며들어서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 제스트를 여기 마르기 전에 얹으셔야 완전히 여기 이제 붓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생 레몬 슬라이스를 위에 얹어주시면 이게 거기 레몬 슬라이스가 습기가 있으니까 그러기가 쉬워요. 여기 습기가 이제 해가지고 레몬 슬라이스 있는 곳만 여기 자국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시면 완전히 그거를 마른 레몬이나 그런 시나몬 스틱 같은 걸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마른 뒤에
완전 드라이한 레몬 슬라이스랑 시나몬 스틱하고 뭐 여러 가지 마른 허브 같은 거까지 해서 여기 노끈으로 묶거나 그런 데코레이션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가장자리가 여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으면 수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두껍고 진한 아이싱은 확실히 굳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업로드했던 어떤 레시피보다 조금 완전히 식혀서 아이싱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받는 분들도 좋아하고, 이 레시피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져요. 레몬이 확실히 지금 이렇게 해서 잘라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빵과 케이크의 다른 점이, 빵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 맛이 깊어진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는 그게 지금 아이싱의 단맛과 안에 레몬의 신선한 그런 맛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런 부분을 정말 막 한국에서 하시는 것처럼 칼각을 원하시면 스패츌라로 한번 다듬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 다듬으실 때 방법 중에 하나가 키친타월 2장을 하셔가지고 물을 살짝 묻혀서 하시면 훨씬 이게 깔끔하게 다듬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조금 굴곡이 져도 이 부분은 아이싱이 마르는 과정에서 농도만 맞다면 충분히 본반죽으로 다듬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 상태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한번 닦아주신 상태에서 이런 앞쪽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살짝 여기 저희가 묻혔던 물의 힘으로 모양이 깔끔하게 다듬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스를 하셔서 드실 거고요. 완전히 식힌 뒤에 해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생허브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건 사진 찍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집에서 바로 드실 때도 좋겠죠. 하지만 허브 이런 게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요리책에 나오는 모습과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거 레몬 제스트긴 하지만 제스트 과정을 보셨다시피 갈고 이러는 것도 조금 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갈았다고 해서 아까 같은 그런 그레이터에는 막 그레이터 자체에 붙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시기에는 그 길쭉한 제스트용 칼이 따로 팔 거예요. 한국에서도 파는 걸 봤는데 그거 자체를 칼을 케이크 위에 두고 바로 갈아서 이렇게 골고루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여튼 레몬 케이크 아마 조금 여름스러운 기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축일 같은데 겨울이면 항상 시나몬 스틱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이 자체를 갈색 유산지 같은 걸로 싸셔가지고 거기에 노끈으로 해서 노끈에 따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마른 레몬 슬라이스나 시나몬이나 다른 향이 나는 향신료 같은 거를 같이 묶어서 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기분을 낼 수가 있고요. 꼭 이렇게 덩이로 선물 같은 거 하지 않으시더라도 슬라이스로 해서 한 조각씩 싸서 하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마 제 이번 책에서 레몬을 확실히 쓴 그런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영상이 오늘 보니까 한 13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책의 3분의 2 정도는 했는데 이때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영상도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was everything about my lemon drizzle cake. I hope you really enjoyed the video and see you in the next one. Happy baking everyone. Thanks. Bye bye.